네, 3시엔 썰전 라이브, 4시엔 뉴스 썰기입니다. 시작해보죠. 네, 첫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. 첫 번째로 사드 관련해서도 지금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 이 후보님 말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죠. 자,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다. 자,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 금요일 2차 TV 토론에서 한 장면을 봤는데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 쟁점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의 진위 여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간단히 정리하면 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.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이죠. 그렇기 때문에 사드 관련된 언급을 한다. 그러면 상당히 그 무게감이 있다.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참고로 지난 2020년 11월에 한 미국계 언론이랑 실제 인터뷰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브룩스 전 사령관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 필요하지 않다.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. 자, 바로 이 기사를 놓고 이재명 후보, 윤석열 후보가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상당히 정반대 해석을 한 겁니다. 들어보시죠. 첫 번째로 사드 관련해서도 지금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저번에 브룩스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다는 사실은 말씀하셨는데 그 잘못된 얘기인 건 인정하시겠습니까? 그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? 성주 사드에다가 우리나라 저고도 방어 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. 자, 언론 보도를 토대로 이 후보는 브룩스도 사드 추가 배치를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 후보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보도, 같은 언급을 놓고도 180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여야 후보들인데 사실은 뭡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기사, 미국계 언론 기사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보시면요. 맨 처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자, 브룩스 전 사령관은 당시 2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저렇게 이제 본인의 따옴표를 써서 쓰지는 않았지만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. 보통 기사를 쓸 때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실관계가 확실할 때 저런 표현을 쓰긴 하거든요. 자, 또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이유로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자, 사드는 한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또는 한국의 그린파인 레이더 등 다른 방어 시스템과 통합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. 자, 이게 더 나은 통합 방어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죠. 자,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측은 어떤 측면에서 그런 뜻이 아니다,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? 네, 똑같은 발언을 좀 다시 보면 조건이 붙어 있다, 맥락을 잘 봐야 된다라는 설명입니다.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브룩스가 다른 시스템과 통합 운영하면 더 나은 통합 방어 시스템이 될 것. 자, 이 주장이 곧바로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앞서서 저 더 나은 통합 방어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다른 것들이랑 합쳤을 때라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어 시스템과 합쳐서 운용을 하지 않게 된다면 또는 그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다.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너무 비약적이고 너무 앞서 나간 얘기다라는 게 바로 국민의힘의 주장인 겁니다. 자,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한 국내 언론이 직접 아예 그 미국계 언론사에 최초 보도한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. 자, 그랬더니 브룩스 전 사령관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맞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 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자, 내가 쓴 기사처럼 당시 취재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고 언급을 했다. 자, 기사로 쓸 때는 언급한 것은 문장으로 처리했고 간접 인용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. 자, 그 이유에 대한 멘트는 본인의 육성으로 담았다.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추가 취재를 했더니 당시 취재했던 기자가 맞다고 확인해 준 겁니다. 아무튼 대선 후보 말 하나씩을 뜯어보고 맥락 분석을 하고 또 해명을 듣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미국 인사의 발언까지 이렇게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. 참고로 지난 금요일 TV 토론에서는 또 한 명의 그 미국인이 화제가 됐어요. 바로 그 최승환이라 우리나라 말이긴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입니다. 미국의 그 유명한 매체죠. 더 힐이라는 매체에 저런 기고문을 올렸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좀 더
커지고 있다, 보인다 이런 식의 기고문을 했는데 자, 이 기고문 중에 한 가지 이유로서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선제 타격론을 비판했거든요. 자,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이 기고문을 근거로 윤 후보를 공격했습니다. 그러자 윤 후보는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그 저자는 국제 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네. 이런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. 자, 최승환이라는 그러니까 미국계 한국인인 거죠? 네, 그분. 한국계 미국인이죠. 아, 그 한국계 미국 미국인.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 교수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어쨌든 그 교수가 개인의 SNS에서 주장한 게 아니라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올린 기고문입니다. 국내 언론에서도 사실 좀 종종 인용되는 매체 아닙니까? 뭐 한두 번씩 들어본 기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따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성 주장은 좀 별개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 당사자가 한국 언론에 자신의 입장문을 보내서 자, 팩트 체크해서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반박을 했습니다. 어떤 내용인가? 자, 제가 국제정치학회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엉뚱한 발언만 하는 학자라면 윤 후보의 지금 외교안보 정책을 돕는 학자들 중에서 학문적 업적도 또는 논문 인용 지수가 저보다 높은 분이 있는지 팩트체크해서 알려달라. 자, 이런 식으로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. 자, 참고로 그 워싱턴 DC는 뭐 세계의 수도잖아요. 온갖 여러 가지 그 유명하고 그 역량 있는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. 외교안보 관련해서. 네. 그런데 이런 매체들이 기고문을 아무나 실어주진 않아요. 보낸다 해서 다 실어주지도 않고 또 아무나 실어주지도 않습니다. 그 참고로 그 뭐 디플로맷이라는 매체 이거 들어보셨죠? 네, 폴리머시, 디플로머시. 네, 펄린 포리시 되게 유명하잖아요. 네. 디플로맷이라는 한 2년 전 한국 총선 직후에 이런 기고문이 있었습니다. 자,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남북 관계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. 꿈을 꾸고 있다. 그 기고자가 바로 저자가 쇼니라는 사람이에요.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? 쇼니? 쇼 리요? 예. 제가 아는 쇼 리는 다른 분이셔가지고. 운동하는 사람. 자, 이 사람이 누구냐? 자, 쇼니는 JTBC, 한국의 JTBC라는 언론사의 기자다. 누구시죠? 자, 이젠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? 이션? 네, 바로 앞에 서 있는. 이성대 기자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저런 매체에 션이세요? 아무 글이나 실어주지 않는다라는 걸 좀. 션? 당시에 저 글이 미국 조야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다. 뭐 이렇게 한번 좀 얘기 좀 하고요. 네, 그렇다면 션께서 그 아까 팩트 체크 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, 교수님께서.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. 일단 메일을 넣고 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팩트 체크 속으로 따져봤는데 대선 뉴스 썰기가 이제 외교 안보 썰기로 가고 있습니다.